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2억 넘던 송도 아파트가 5억 7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뭐 송도 아파트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야말로 뭐 처참한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가 쏟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지난해 9월 10억 5천만 원까지 오르면서 인천 특히 송도가 굉장한 어떤 1차 하락장의 어떤 이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반등 기대감마저 다시 재현이 됐던 그런 어떤 이 분위기였는데 다시 10억 원 아래로 처지는 그런 어떤 기록을 찍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뭐 4억 원 가량 더 낮은 수준의 가격 7억 6천만 원까지 내려서 거의 뭐 반토막 수준까지 이르지 않겠나라는 어떤 이 비관적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천 집값이 뭐 공식적인 어떤 지표로 보자면 계속적으로 보합 내지는 또 반등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뭐 일거에 완전히 뭐 증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뭐 인천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송도 아트 프루지오 역시도 6억 3천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상간의 거래인데 13억에서 7억. 반토막이죠. 이 편한 세상 송도 역시도 10억에서 6억. 송도 풍림 아이원 역시도 2억 8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 역시도 뭐 거의 뭐 비가 쭉쭉 흑비가 내리고 있는데 하늘도시 우미린 2단지 역시도 최고가 대비 18억 하락. 송도 더샵 마스터뷰 역시도 6억 7천. 호반 베르디움 에듀시티 역시도 5억 4천. 이렇게 이 경기권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의 전세가와 매매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인천, 특히 송도 쪽의 집값이 이렇게 좀 험악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연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전반적으로 그 궤적이 약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름세는 강남 상구에서만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빗장이 살짝 풀렸기 때문에 이 단기적 호재가 뭐 특별한 어떤 거래가의 견인에 의해서 전체적인 어떤 가격이 들썩거리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뭐 이럴 때는 엄청난 대조정기의 양상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리시면서 틈새를 엿보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뭐 이 승산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금 난리 났죠. 집값 급등을 주도했던 이 광명 뭐 02 서울 지역번호 쓰는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폭락 근원지로 지금 완전히 뭐 주홍 글씨처럼 새겨지고 있는데 올 또 1만 가구 또 입주 폭탄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만큼 뭐 대단지, 뭐 대장단지라 일컬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어떤 물량들이 광명 쪽으로 지금 쏟아질 예정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과천, 성남, 하나 지금 과천 쪽은 살짝 지금 강남하고 접경지 그런 어떤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름세, 강남 오름세와 같이 가는 경향이 있고 성남은 조금 이런 반사 효과가 덜하죠. 하남 역시도 마찬가지고 광명이 지금 제일 이 경기 빅4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무려 최고가 대비 40%까지 폭락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뭐 경기도 집값 폭락의 근원지다라고 일컬을 정도인데 실질적인 광명시의 일주일 거래 이 현황을 보더라도 철산 한신 아파트가 3억 2천 하락하고 있고요. 광명 센트럴 자이가 2억 2천, 주공구 단지는 2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트리우스 광명도 1억 8천 정도 15% 빠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세가 역시도 일주일 거래 상간의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이 3억 1천만 원, 주공 12단지 2억 8천, 광명 브라운스톤 2단지 2억 6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를 특별히 이 서울과의 접경 지역에서 입지적인 어떤 여러모로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이 광명 쪽에 이 떨어지는 전세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죠. 충분히 뭐 안정적인 임대 환경을 좀 구가하시려는 분들은 광명 쪽 떨어지는 전세가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천은 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성남 쪽이나 하남 쪽으로 또 눈을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사정이 되다 보니까 경기권, 인천권 굉장한 어떤 이 전세가 매매가의 약세 현상 고스란히 서울 아파트가 지금 이어받고 있는 거고 매매가 1일 아파트 거래량 32건, 전세 375건, 월세 724건 수준으로
지금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자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역시도 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뭐 일각에서 언론과 부동산 뭐 전문가들이 말하는 다시 반등한다라는 어떤 이 봄의 기운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락폭은 어떨 것인가? 하락폭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아주 많아요. 지금 미국의 변수, 국내 경기의 변수가 이게 결착이 딱 돼 있어가지고 서로 이게 선순환 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 쪽으로 역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적인 아파트 자산 시장의 가치 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분수령은 언제일까? 5월 지나면서 상당히 이 미국의 관세 부분과 그리고 환율, 물가, 금리 부분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완전한 어떤 이 대조정기의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계속 기다려야 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뭐 이런 답답함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뭐 디펜스적인 어떤 이 스탠스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틈새를 공격하면서 우회로를 찾아가면서 목적지를 깃발을 꽂는 어떤 이 플랜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입 딱 벌리고 그냥 해볼래 하면서 그냥 기다리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궤적 자체가 뭐 순간적으로 휙휙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공격적인 어떤 관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틈새를 노리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를 반증하듯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29억 달러. 뭐 표면적으로 보자면 국제수지 흑자라면 경기가 좀 살아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 금융계정이 37억 달러 순자산 증가를 했는데 여기도 조금 구멍이 있죠. 증권 투자는 2억 달러, 거의 3억 달러 감소하는 추세. 그리고 준비자산도 45억 달러 지금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액면의 어떤 이 국제수지 흑자에 비해서는 이 내상이 큰 뭔가 순자산 증가 부분에 있어서 증권과 준비자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시장과 준비자산.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역시 경기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수출 부분도 뭐 당연히 10.2% 감소하는 추세, 수입 부분도 6.4% 지금 감소하는 추세. 한국은행이 고스란히 이 공식적 지표를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건데 뭐 이걸 보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의 전망은 상당히 하락폭과 분수령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1월 경상수지 29억 달러 흑자, 21개월 연속 흑자에도 불구하고 폭은 100억 달러 격감이라는 어떤 이 키워드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한국의 어떤 수출 전반적인 어떤 외향의 모습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내적인 어떤 균열과 심지어는 이 위기가 계속적으로 첩첩처선 산중 쌓이게 되면 붕괴 현상까지도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율 무시 못하죠. 한국은행이 제일 첫 포인트에 뒀던 게 이 환율 문제 때문에 지지난달 기준금리 인하하지 못하고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경기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내수 부양을 위해서 어차피 기준금리 내려야 되는 거니까 내렸지만 뭐 별 체감적 효과가 없는 거고 오히려 환율이 더 올라가고 있어. 왜? 미국의 금리가 지금 동결 내지 다시 유턴해서 기준 금리 오히려 인상 쪽으로 미 연준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물가가 심각하거든. 그래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 이 격차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화 가치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본은 뭐를 맞고 간다? 돈 냄새를 맞고 간다. 결국 달러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 엔화 역시도 약세, 중국 위안화 역시도 약세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경제 근간의 변동성의 이유 이런 어떤 원인 때문에 결국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이 결착점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고 주담대 금리 뭐 살짝 내려간다 하지만 뭐 반가운 소식에 의해서 뭐 또 대출을 받으려고 대출 창구로 달려가는 이번 달 5조 원 이상의 어떤 대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잠시 잠깐이란 얘기죠.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매수세는 급격한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뭐 실질적으로 이 금리 지표가 내려간다 하지만 내가 뭐 내 기준에 소득 기준에 의해서 대출을 받으려 하면 워낙에 또 대출 문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세에 지금 발 동동 구르면서 탈출장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매물 증가율을 보더라도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뭐 서울 시골의가가 일주일 상간에 뭐 4억 8천만 원 정도 빠지는, 4억 6천만 원 빠지는 것도 있고요. 기름 1단지, 레미안, 강변 아파트 3억 2천, 창동 주공 3단지 2억 9천. 이렇게 성북구, 용산구, 도봉구, 동대문구, 뭐 서대문구 너나 할 것 없이 계속적인 어떤 하방 압력 받고 있어요. 강남 3구만 예외란 얘기죠. 매물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9만 2천 건에서 지금 9만 4천 건까지 계속해서 걸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진입했다가는 고점에 딱 물리기 좋습니다. 그냥 빨래거리에 그냥 빨래집게 딱 꼽아놓고 그냥 뭐 그 젖은 빨래들 다 마를 때까지 그냥 넉나간 채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듯, 그런 어떤 이 보합세,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가만히 지켜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내일 DH자의 개포가 무순위, 여기에 거의 한 4채, 한 5채 정도 나온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지지난주부터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뭐 다음 주 중에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DH자의 개포 이 주택형별 분양가를 보시면 63제곱, 76제곱, 84제곱, 103제곱, 118제곱, 176제곱까지 이 평형이 아주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63과 76과 84에서 나올 가능성 높고요. 11억, 13억, 14억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84제곱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103제곱에서 나왔었는데 14억과 18억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지금 자체 시세를 보자면 63제곱, 그러니까 24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자체 시세가 25억 9천, 거의 26억에 해당되는데 11억 하지 않습니까? 초기 분양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무순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양가가 뭐 본래적으로도 높지만 지금 시세로 따져보자면 착한 분양가잖아. 강남인데. 그죠? 그리고 전세가는 12억이니까 충분히 뭐 잔금으로 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30평대도 지금 33억입니다. 와, 어마무시하다. 84제곱이 지금 14억이니까 거의 뭐 20억 차이가 나네. 이거는 로또는 뭐 요소에 뭐 30명, 40명 되니까 실수령액이 5억밖에 안 돼. 세금 때문에 한 3억 5천 정도 뭐 가져갈라나? 그 정도죠. 뭐 전세가 역시도 지금 16억, 초기 분양가는 14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잔금으로 해결 가능한 거고요. 여기 뭐 커뮤니티 시설 뭐 끝내주고요. DH라는 어떤 뭐 하이브랜드 이 마크를 딱 찍은 곳이니까 뭐 워낙에 잘 돼 있고, 단지도 대단지고요. 동간거리 뭐 그렇게 가깝지 않은 아주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84제곱, 118제곱, 84제곱은 탑상형, 118제곱은 판상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20평대와 30평대로 한 4채나 5채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해 놓으셨다가 모집공고 거 딱 뜨면 뭐 그때 딱 이 낚시 던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또 럭키라는 게 어느 사람한테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가능성 계속해서 열어두면서 상반기 집값 대조정기의 분수령 잘 파악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인천 집값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기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송도와 광명, 어찌 보면 뭐 신축 아파트 뭐 대장단지들이 뭐 득실한 곳이었는데, 입주량 폭발로 말미암아 지금 집값이 거의 40%, 50% 지금 빠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서울도 역시 지금 단기적 호재가 강남 3구에서 지금 발동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가지 못한다.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지나면서 더욱더 집값은 엄청나게 휘청거릴 가능성 높습니다. 잘 기다리시면서 틈새 노리신다면 좋은 기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쌍욕 반분한 복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